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경제 시사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성공습관 시사경제TV. 이번 한 주는 미국 증시 폭락과 카카오 따상, 그리고 대출까지 끌어모은 영끌 투자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제가 테슬라 추천을 한 이후로 테슬라는 물론 미국 6대 기술주가 모조리 대폭락을 하며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반전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자신 있게 이번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상장 과정에서 증시로 몰린 현금은 국내 최고액을 넘어섰는데요. 저희 채널 대표님은 1억 7천 넣으셨는데 겨우 9주 받았다고 하시네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지나친 과열이라고 보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런데 정부가 뉴딜 펀드를 제시하는 등 이런 현상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부동산 말고 적절한 투자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뜩이나 위험 수준인 가계대출을 더 늘려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라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만약 지난주 미국 증시처럼 일주일만 대폭락을 한다면 정부가 책임집니까? 어찌됐건 다음 상장 대기자는 모두가 알고 있는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바로 다음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기업 공개를 통해 최대 1조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문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과연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열풍을 뛰어넘을지 하는 것입니다. 공모 희망 가격은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상장 후 빅히트의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시가총액이 5조 원이라면 국내 엔터계 대표 3사인 JYP와 YG의 1조 5천억, SM의 9천억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공모가는 28일 확정돼 10월 5일과 6일 일반 대상 청약이 진행됩니다. 빅히트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2020년 상반기 영업이익 500억 원에 근접하며 JYP, YG, SM의 합계인 370억보다 무려 34%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분 구조는 방시혁 대표가 최대 주주로 45.1%, 방시혁 대표의 친인척인 방준혁 대표의 넷마블이 25.1%,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와 사기업 DPC가 출자해 만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12.2%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계 펀드를 비롯한 여러 다른 투자 그룹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빅히트가 타 엔터사들과 차별되는 이유는 전통 엔터 사업과 IT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팬 커뮤니티 공간인 위버스와 BTS 한정판 굿즈를 판매하는 위버스샵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미국 경제지 패스트 컴퍼니가 가장 혁신적인 기업 4위로 빅히트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전 세계 75만 6천 명의 BTS 아미가 위버스를 통해 유료 콘서트를 지켜봤다고 하네요. 다른 엔터사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할 때 빅히트는 이미 자체 플랫폼을 갖춘 것입니다. 또한 빅히트는 BTS 소설, 한국어 교재, 영화, 드라마, 게임 제작에도 나서며 파생 콘텐츠 사업에도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초기에는 아티스트가 직접 벌어들이는 수익이 80%를 차지했다면 이제는 파생 콘텐츠 수익이 45.4%로 늘어났다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투자 업계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빅히트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지나친 BTS 의존도입니다. 상반기 매출의 87.7%를 BTS가 차지하며 BTS 이후는 이라는 물음표가 자연스럽게 붙은 것인데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빅히트는 BTS와의 계약을 2024년까지로 연장했고 여자 아이돌 여자친구가 포함된 기획사를 인수하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차례로 입대하는 BTS 멤버들 때문에 그룹은 쪼개진 유닛 형태로 활동할 것이고 계약 마감이 다가오는 그룹 여자친구 등의 문제는 빅히트의 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빅히트가 준비 중인 차세대 여자 아이돌이 있지만 여자 아이돌은 매출이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메가 히트를 기록한 JYP의 블랙핑크가 BTS 매출의 10분의 1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말았죠. 두 번째는 주 수익원인 공연 매출이 코로나로 줄어든 것도 부정적 요인입니다. 빅히트의 공연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1315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5억 원으로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정규 4집의 영향으로 음반 매출은 139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보통 가수들의 수익 구조는 음반 발매 후 지속적인 공연으로 꾸준히 매출을 유지하는 경향으로 볼 때, 이 말은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하거나 계속되는 음반 발매가 이어져야 한다는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지나친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빅히트의 재무제표를 보면 상반기 판매 관리비가 833억 원으로 지난해 355억 원과 비교해 136% 늘어났습니다. 사업 확대와 다각화로 임직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곧 올 한 해 판매 관리비만 1,600억 원이 넘게 지출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 빅히트는 최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26층 규모의 용산무역센터를 통째로 임대 계약했는데요. 2021년 상반기 입주할 이 건물의 임대료는 월 2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글쎄요, 자신감일까요? 추가로 최근 주식시장을 둘러싼 외부적인 요인을 보면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와 비교해 높은 공모가와 이를 위해 대출까지 연끌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빅히트 주식을 장기 보유할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 타이밍을 잡을까요? 덧붙이자면 현재 빅히트의 PER은 40에서 50배에 달하는데 이는 기존 엔터사들의 30배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거품일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빅히트 관련주 투자를 권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빅히트 상장으로 당장 4배에서 5배의 이익을 거둘 넷마블과 DPC가 되겠죠. 물론 빅히트 상장 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빅히트 공모 청약은 당장 큰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빅히트는 결국 따상될 겁니다. 하지만 곧 매도 타이밍 잡으시라고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경제 시사 이슈를 분석하는 성공습관 시사경제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